꿈이 이루어졌을 때, 드림 컴 트루 됐을 때 주식을 팔아야 돼요. 아니면 어떨 때 팔아야 되느냐? 얘가 완전히 내가 본 거하고 달리 갔을 때. 또 팔아야 될 때가 있는데요. 요놈보다가 더 좋은 거 생겼을 때. 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주식을 팔 이유가 없어요. 자, 이렇게 정하고 나면 이제 매수가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는 거죠. 한 방에 다 사면 안 돼. 그분들이 왜 올라가는 주식을 왜 한 주도 못 사냐 하면 그놈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르니까 비싸 보여. 우리 그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우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투자 습관 관련된 거예요. 이거 오늘 얘기 정말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 보다가 수익률이 좋은 사람들이 많죠. 워렌 버핏도 있고 우리나라 연금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분들 보다가 기관 투자가들 인상 수익률이 좋고 그래요. 저도 한때 누적 수익률 1000% 가는 펀드를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 수익률이 안 좋은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를 수익률이 안 좋은 것들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투자를 안 하고 매매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분산 말씀을 드려도 그분들 머리 속에는 아이고 내가 진짜 내려가는 꼬라지 보기도 싫고 빨리 돈 벌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한방 매수하고 지난번에 강의 드린 것처럼 수급 들어왔을 때 몰빵 사가지고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죠. 야, 내가 하루에 2%씩 매일 먹으면 1년에 영업일수가 200일이니까 와, 그러면 400% 벌겠네? 그렇게 매일 하시다 보면 나중엔 마이너스 400% 돼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모든 투자자들, 개인 투자가들 심리, 특히 이제 우리 증시가 한동안 박스권에만 있고 또 어떤 주도주들이 잘 안 생겨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제가 왜 비춰지냐고 표현하냐면 잘 오르는 기업은 진짜 강남 부동산보다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삼전자가 20만 원 넘었어요. 20만 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액면 분할 전으로 치면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주가가 1000만 원을 넘은 거예요. 와우, IMF 때 3만 원 하다가 1000만 원 올랐어요. 와, 몇 배 오른 거예요? 300배가 올랐어요. IMF 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사가지고 지금 먹어봐야 10배 먹었을려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의 마인드로 하지 않고 자꾸 매매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삼전자가 오를 때는 7만 원 더 비싸 보이고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5만 원 했거든. 10만 원 되면 돼도 비싸 보여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7만 원 했거든. 13만 원 되니까 아이고 이젠 진짜 못 살 것 같아. 왜냐하면 얼마 전에 10만 원 했거든. 20만 원 되니까 이제 더 못 사, 이제. 못 사. 아이, 난 죽어도 못 살 것 같아. 왜 못 사냐. 얼마 전에 이란 전쟁 난다 그럴 때 17만 원까지 떨어진 걸 본 적이 있거든. 이란 전쟁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그러면 이제 계속 그게 매매 마인드 때문에 그래요. 5만 원 사서 10만 원에 팔고 다시 떨어지면 9만 원에 사서 10만 원 되면 팔고 계속해서 오르고 내린 작은 그 구간들을 다 먹고 싶은 거야. 그 욕심이 우리 급임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펀드 할 때도 예를 들어 펀드 사이즈가 10조다 그러면 아유 내가 1% 한번 사봐야지 그러면 1000억을 사는 거예요. 그죠? 1000억을 살 때 어느 날 하루에 1000억을 사느냐? 안 그래요. 한 6개월, 5개월 어떤 거는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은 엄청 시간을 오래 걸려서 분할 그리고 많이 오르면 안 사. 일부러 또 어떨 때는 너무 막 주가 급등하면 파는 척 신용이라도 해요. 그래서 이제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오랜 기간을 걸쳐서 6개월 동안에 걸쳐서 1%를 사요. 그 6개월에 걸쳐서 1%를 산다고요. 6개월 걸쳐서 1% 산 저의 입장에서 얼마 먹으려고 샀을까요? 예를 들어 내가 사는 동안에 주가 10,000원 하는 게 15,000원이 됐어. 평균적으로 계속 분할 매수해서 12,500원이 됐다.
그러면 저는 그걸 살 때, 아, 이거는 5년 있다 팔아야지. 이건 3년 있다 팔아야지. 올 가을 되면 또 만약에 대형주 유동성이 많다면, 아, 그때 사이클이 돌 거야. 그럼 그때 팔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산다는 거죠. 오늘을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오늘 단타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 내일 팔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6개월, 1년, 2년, 3년, 4년, 어떤 건 사이클에 따라서 그렇게 긴 앞날을 보고 산다는 거죠. 그럼 언제 파느냐? 내가 생각하는 그 시점이 왔을 때, 그때 가서 팔든가, 아니면 내가 본 게 틀렸을 때. 나는 이 기업이 이런 길을 갈 것 같다. 얘가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으니까 중학교 가서도 공부 잘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공부 잘할 거야. 이 생각으로 샀는데 초등학교 때는 공부 잘하던 애가 중학교 갔더니 갑자기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아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노장 막 진짜 일진되고 이러면 그럼 팔아야죠. 그죠? 팔아야 돼요. 그런 유배를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생각한 대로 얘가 쭉쭉쭉쭉 잘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큰 기업을 읽어서 시가총액이 막 진짜 1조 달러짜리 되고 그때 가서 팔면 되는 거죠. 그죠? 그냥 비유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 이루어졌을 때, 드림 컴 트루 됐을 때 주식을 팔아야 돼요. 아니면 어떨 때 팔아야 되느냐? 얘가 완전히 내가 본 거하고 달리 갔을 때. 또 팔아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건 언제냐 하면 요놈보다가 더 좋은 거 생겼을 때. 그러면 분할해서 168에 더 좋은 쪽으로 이제 또 옮겨가는. 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주식을 팔 이유가 없어요. 우리 금융님들은 어떠신가요? 본대로 안 가는데도 고집 부리면서 안 파시는 분도 계시고, 드림 컴 트루가 안 됐는데도 미리 그 꼴랑 10% 20% 먹었다고 파는 분이 안 계신가요? 또 새로운 좋은 대안이 나타났는데도 원래 있던 고집 때문에 헤어컷도 안 한 채로 계속 그것만 들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하고 나면 이제 매수가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아요. 5만 원에도 살 수 있고 10만 원에도 살 수 있어요. 앞으로 5년, 10년 뒤를 본다면 그럼 5, 10년 뒤에 자기가 꿈꾸는 드림 컴 트루일지를 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죠. 그죠? 아,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AI가 이렇게 변하고 뭐 세상이 또 각자 도생의 시간으로 옮겨가고 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야, 이 산업이 계속 커지고 이 회사는 글로벌에서 잘하니까 이 회사는 몇 년 뒤에 주가가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 있고 이익이 이렇게 늘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어렴풋이라도 그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주가에서 사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는 거죠. 한 방에 다 사면 안 돼. 그분들이 왜 올라가는 주식을 왜 한 주도 못 사냐 하면 그놈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르니까 비싸 보여. 근데 먼 미래를 보면 괜찮아 보인다고 그러는데 한 푼에도 더 싸게 싶은 욕심 때문에 그 욕심 하나 그리고 또 있죠. 그죠? 한 방에 사고 싶은 거야. 한 방에. 내가 예를 들어 비중을 20% 사고 싶어. 근데 20%를 그냥 나 그냥 모르겠고 앞으로 2달 동안 매일 0.1씩 살래 이러면 마음이 편한데 이거를 어느 날 저점을 귀신같이 맞춰가지고 그날 20%를 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못 사. 내려도 못 사고 올라가도 못 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언제 사느냐. 시장에서 좋다고 그러고 막 하루에 7% 8% 오르고 막 이럴 때 산다니까요. 그럴 때 사는 심리가 뭐냐. 급등주 추격매수. 그때 되면 추격매수를 왜 하시냐면 유튜브에도 막 좋다는 얘기 막 엄청 나오고 신문에도 좋다고 그러고 막 시향 방송에도 좋다고 그러고 막 경제 방송에도 좋다고 그러고 다 좋다고 그러는 거야. 다 좋다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드디어 이제 못 참는 거죠. 이제 포모, Fear of Missing Out. 나만 그 랠리에서 빠지게 될까 봐 미친 듯이 사게 되는 거야. 리스크 값이 커지게 되면 주가는 떨어지고 전쟁 났다 그러면 떨어지고 리스크 값이 줄어들면 주가는 저절로 오르는데 시소랑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너무 공포를 많이 느껴가지고 내려가면 더 내려갈까 봐서 못 사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 사느냐. 못 견디고 사는 거예요. 포모에서 포모. 그때 사실 때는
비중도 어떻게 사시냐 이런 분 특징이 있는데요. 몰빵. 다 좋다 그러니까 야 진짜 정고점 넘어갔고 진짜 상한가 따라잡기도 매매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추세에 순응해서 그래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20일 이격도 이렇게 되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고 그림부터 점점점 갈까 몰빵 사는 거죠. 리스크가 있어서 가격이 쌌을 때는 안 사고 리스크가 없어져서 시장의 리스크 선호도가 높아져서 CNN 그리드앤 피어 지수가 60 넘어가고 70 넘어가고 이럴 때 막 들려 사는 거야. 그러면 그럼 돈 못 벌어요. 근데 그때라도 사셔도 돼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대신에 소액을 사시라고. 소액을 0.1, 0.2% 이렇게 사보는 거야. 그래 네가 얼마나 좋아? 그럼 그래 알았어. 나도 진짜 내가 전부 100주 살려고 그랬는데 단 한 주라도 내가 데리고 와볼래. 그렇게 사놓고 나면요. 사람 마음이요. 바뀌어요. 그때부터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요. 그래도 올라가면 그래도 이렇게 0.1% 더 살 용기도 생기고 내려오면요. 또 더 사고 싶어지고 그렇게 해서 몇 달 동안에 목표한 시간 목표한 기간 동안에 나눠서 하시면 돼요. 이건 나눠 사는 기간을 얼마나 할 건가요? 그건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이런 원칙은 있어요. 연세가 젊으신 분들은 길게 나눠 사셔도 돼요. 또 제가 수업을 하는데 우리 교수님들이 가끔 댓글에 이런 말씀 쓰세요. 아이고 난 지금 적립식으로 뭘 사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도 사도 되냐고. 교수님들 올라가는 게 좋은 회사예요. 싼 게 빛이 떡이에요. 올라가는 걸 사셔야죠. 그 대신에 분할해서 종목은 나누고 최소한 개인 투자 가면 아무리 금액이 적더라도 최소한 8개에서 많으면 한 20개 관리할 능력이 있으면 25개도 좋고 그렇게 해서 분산해서 하셔야 돼요. 그 대신에 분산하라 그랬다고 같은 섹터의 거를 분산했다고 아이고 나 분산했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축구를 할 때도 온통 공격하는 놈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기 한꺼번에 홍콩하고 축구할 때 한 번에 역습에 골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공격하는 대로 수비하는 사람 수비하는 대로 그렇게 골고루 분산을 한 다음에 그 대신에 이 팀하고 경기를 할 때는 공격 위주로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공격수를 추가로 배치하면 돼요. 그러다가 공격수 열심히 배치했는데 후반 40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골을 못 넣고 있어. 1대1이야. 그러면 수비수 몇 놈 더 빼고 공격수 더 좀 넣으면 돼요. 어쨌든 경기는 이겨야 되니까 그죠? 한 방에 다 사시면 안 돼요. 그거 꼭 말씀드리고요. 개인 투자가들이 왜 이게 포모에 쌓이는 말씀드렸듯이 그때 좋다고 떠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눈에 헛게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역사에 그런 거 많아요. 버블인 거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요. 배우와 안 배우하고 전혀 관련 없어. 주식 투자 경력하고도 관련이 없어. 이거는 성향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습관이고. 여러분, 제 유튜브 보시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습관 고치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정보를 여러 군데서 습득을 했는데 내 방법대로 유튜브도 보고 SNS도 보고 어디도 가입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투자 증권사 레포트도 많이 보고 투자의 루틴이 각자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수익률이 지금까지 안 좋았다. 다 고쳐야 돼. 싸그리 바꿔야 돼. 해도 안 되는 방법을 지금까지 그분들이 계속해서 고집해서 계속 그 방법대로 그대로 하시면 앞으로도요. 돈 못 버실 거예요. 장담합니다. 돈 못 법니다. 조언 받던 사람한테 똑같은 사람한테 계속 조언 받고 계속 정보 취득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하고 매매 습관도 그대로 갖고 있고 그런데 뭐가 개선이 되겠어요? 인풋이 달라져야 아웃풋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콩을 심어야 콩이 나오죠. 근데 지금까지 들어온 거 그대로 내비둔 대로 팥을 계속 심으면서 콩 나오길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바꿔야 돼요. 그분들, 지금까지 이 유튜브 보시는 그분들 중에 수익률이 나 안 좋아 이런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한 투자 공부하는 방법, 매매 방법 이걸 바꿔야 돼요. 또 그분에게 조언해 주는 사람도 바꿔야 돼. 돈은 사람과 시간이 멀어주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이해하는 투자 습관,
습관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의 정보를 취득하는 그 경로를 바꾸셔야 돼요.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또 중요한 게요. 차트.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투자학회 그 푼에 있지 않습니까? 차트는요, 그분들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차트를 보면 주식이 엄청 쉬워. 차트에 다 나와 있는데 뭐. 얼마 전에 여기였어. 아이고, 그때 사가 여기 팔면 돼. 막상 문제는 오늘 현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왜? 앞으로 차트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니까. 앞으로 차트가 어떻게 그려지냐고요? 와 있는 AX 플러스 C예요. 밸류업이 되거나 그거 더하기 기업의 실적, 그 다음에 기업의 실적을 몇 배로 밸류를 해줄 건가에 대한 시장 멀티플 A값이에요. A값, X값 둘 다 변수예요. 인생이 뜻대로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계획한 대로 안 되는 이유는 매일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변수가 뭐예요? 새로운 것이잖아요. 새로운 것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 이놈의 주가라는 놈은 AX 둘 다가 변수라니까요. A값도 춤을 춰요. 전쟁이 있다 그러면 A값이 막 떨어져요. PER이 막 떨어지고. 아이고 좋은 뉴스 나왔어요. 이러면 A값이 막 올라가고 막 이럽니다. 그죠? 그것도 변수예요. 그 대신에 A값은 그래도 시장에서 대충 거래되는 레인지가 있으니까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근데 X값도 알아맞히고 어렵죠. 그죠? 대부분의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은 X에 대한 공부는 안 해. 투자 관련된 유튜브나 이런 게도 그런 거 많아요. 얘 좋대. 얘 앞으로 끝내준대. 이거 참 많이 오른대. PR이 몇 배인지, A값이 몇 배인지 아무도 얘기 안 해. PR이 몇 배인지, EV, EBITDA 멀티플이 몇 배나 되는지, 얘가 좋은데, 좋은 정도가 얼마나 좋은지, 이익이 느는데, 이익이 10% 느는지, 5% 느는지 아무도 얘기 안 해. 아무도 얘기 안 해. 5% 늘 이슈를 가지고, 그것도 일회성으로 5% 늘 이슈를 가지고, A값을 20% 증가시켜야 맞다고 막 떠들어. 잘못됐죠, 그죠? 이익이 5% 늘면 A값은 5%만 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그분들께 전문가들이 얘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안 해요. 좋대요. 좋은데 왜 좋은지를 막 얘기를 해요.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좋은지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리고 그 좋은 정도가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반복 가능하게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좋았다 다시 꼬꾸라질 건지 아무도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얘기하더라도 논거가 부족하고 그러면 공부 안 하시는 우리 그분들 또 귀가 또 팔랑팔랑 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면서도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 산업의 위치가 산업 전체에서 이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몇 프로인지, 얼마나 강자인지,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러면 돈 잃는 거예요. 그러면 제발 돈을 안 벌렸다 그러면 투자 습관, 투자의 정보를 얻는 경로, 싸그리 바꿔야 돼요. 싸그리 바꿔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핵심은 이거죠. 모든 투자 성과의 대부분은 자산 배분, 비중 관리에 있어요. 좋아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표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가 좋은데 애기 기업이야. 그러면 좋아도 얘는 아직 앞날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저는 코스피에 시가총액 5조 미만은 아예 취급도 안 합니다. 정말. 제법 큰 주식은 왜 그걸 취급해야 되냐 하면 검증이 좀 된 거잖아요. 유치원생은 아니고 유치원 때도 공부 잘했고 초등학교 때도 공부 잘했으니까 중학교 때도 공부 잘하고 있는 그러다 고등학생 된 그 정도 되는 거면 그래도 앞으로 좀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유치원생이 공부 잘한대. 공부 잘한대.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뭐 왕창 비중을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 애기 기업인지 애기 기업 아닌지 또 시총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보면서 비중 관리를 해야 된다. 얼마나 사느냐 중요한 거죠. 그죠? 이왕이면 요만한 거 위험을 무릅쓰고 배에 먹는 것보다 이따만한 거 한 번 이만큼 비워 먹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많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나이가 젊으실수록 이러셔야 돼요. 0.1%만 사보는 거야. 누가 좋다 그러면. 근데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저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얘가 시총이 얼마나 되는지. 뭐 펀더멘탈 공부하고 X값도 공부해요. 하는데 어쨌든 좋다 그런데 차트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막 포모가 날 것 같아. 막 나 혼자 이 파티에서 소외되는 것 같아. 그러면 눈 딱 감고 알았어.
0.1만 사보는 거야. 그럼 0.1만 사가지고 계속 그거를 지켜보면 자기의 의사결정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어요. 0.1을 샀는데 며칠 지났더니 10% 내렸어. 그걸 많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들이 그걸 실천 안 하시는데 왜 안 하시냐 하면요. 0.1 샀는데 내려. 에이, 기분 나빠. 팔아버려.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가 있어.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연금이나 펀드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도 종목을 한 편입하면 몇 년 동안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좋은 게 나오거나 내가 본 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은 드림 컴투로 됐거나 그러기 전까지는 보유하고 가는 거예요. 뭐 전쟁 때문에 좀 내리더라도 눈 딱 감고 아 전쟁 끝나겠지. 전쟁 돈으로 하는데 돈이 무제한 있는 거 아니니까 두 나라 언젠가는 그만하겠지 생각하고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유로 샀다 팔았다 하면 세상에 주식을 팔아야 될 이유가 차고도 넘칩니다. 그죠? 뭐 영국의 블루 아울이 사모펀드 한매가 제한됐느니 모건 스탠리 펀드도 제한됐니 그러면 또 팔고 싶어지고 하여튼 그런 분들은 주식을 하시면 안 돼. 아예 주식은 낙관적인 사람이 돈을 버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통화는 지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중이고 통화는 정부에서 주식시장의 상장을 규제하고 밸류업 통로를 만들어주면 돈은 저절로 어디로 가느냐? 주식으로밖에 갈 곳이 없어요. 이게 레버리지 자산이니까 또 인간의 탐욕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죠. 태고 이래로 절대로 망하지 않는 우리 인류의 산업이 몇 개가 있어요. 다 욕망과 관련된 산업이에요. 그 산업 중에 영원히 안 망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끼어 있는 게 뭐냐 하면 고리 대금업하고 또 하나가 도박업이에요. 주식은 레버리지로 거래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은근슬쩍 도박의 냄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독되면 못 헤어나오고 시장에 돈이 생기는 대로 이 시장으로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아이고 시장 망할 것 같고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래요. 0.1% 해놓으면요. 심리가 안정이 되고요. 공부가 시작이 되고 나도 파티에 조금이지만 들어갔다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자기를 복귀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투자 일기도 쓰시면서 나 그때 진짜 누가 좋다 그래가지고 0.1 샀는데 아이고 0.1만 사길 다행이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해서 아이고 X 값도 좋고 A 값도 좋고 이 회사는 밸류업도 잘하네, C 값도 좋네 이러면서 내릴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더 사고 이러시면 돼요. 시장 안 망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기관 투자가들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오랜 기간 나눠서 사요. 그 대신에 이제 유동성이 아주 큰 기업들은 오랜 시간 안 나눠도 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10조도 거래되고 그러잖아요. 그거 저기 50만 원씩 사는데. 그 대신에 가격 변동의 리스크를 피하려면 분할해서 사야 되는데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거래 많이 되고 그냥 한꺼번에 많이 살 수 있으면 한꺼번에 사도 되죠. 그죠? 자신 있으면.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 그래서 유동성도 프리미엄 요인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거래가 얼마나 많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거래가 많이 되지 않으면 큰 펀드들은 사기가 어려워져요. 그죠? 유동성 거래 많이 되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거래 대금이 많잖아요. 미국 주식 뭐 엔비디아 하루에 막 30조 거래되고 뭐 40조 거래되고 이래요. 그죠? 그건 이건 거래하기 쉽구나. 그게 오히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한 틱에 걸려있는 숫자가 많고 이러면 막 겁나잖아요. 그죠? 나는 돈을 갖고 있는 게 100만 원밖에 없는데 뭐 이건 막 한꺼번에 거래되는 게 막 순식간에 막 몇 조씩 거래되고 이러면 막 쫄리잖아요. 그죠? 쫄 거 하나도 없다. 큰 산에는 또 큰 새가 깃들죠. 그래서 큰 새들이 알아서 할 거다. 펀더멘탈만 좋으면 유동성 호가에 걸려있는 가상의 공간에 걸려있는 호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서 펀더멘탈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에 있어서 대부분은요. 참는 시간이에요. 참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업이 잘할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검증할 시간이 필요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유치원생이 대학생 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매 분기별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성적에 따라서 상을 받을지 아니면 해처리를 받을지가
정해지는 거니까 시간이 걸려요. 그죠? 대부분의 투자의 성과는 시간이 정해준다. 시간이 내 편인 그런 기업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가가 내리면은 호재죠? 좋은 기업에 있어서. 리스크가 극대화될 때는 주가가 오를 때예요. 그죠? 같은 펀드멘탈이라면. 근데 우리 금융들은 반대로 하실 때 많죠. 돈을 잃으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를 언제 느끼냐 하면 주가가 싸질 때 더 느껴요. 주가가 싸질 때 시장에 머니무브가 생기면서 공포 전쟁 났다고 막 들고 패죠. 그럴 때 공포를 더 느껴가지고 주식 다 팔고 싶으신 분들은 주식하시면 안 돼요. 주식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막 시장이 좋을 때 조금이라도 헤어컷하고 현금으로 돌아가야지, 조금이라도 팔아가지고 조절을 해야지, 이런 분들이 장기적으로 살아남고, 아이고 시장이 좋을 때 한 방 봐야지 몰빵으로 포모에 매수하고, 이런 분들은 시장에서 조기 명예퇴직 당할 수 있습니다. 오래 살아남으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하셔야 되고, 한방 매수 이런 것보다 제가 분할도사로 들려요. 분할. 무조건 분할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단타의 유혹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단타의 유혹에 빠진다는 것하고 분할 안 한다는 것하고 같은 의미예요. 똑같아요. 왜 분할 안 하냐? 단타하고 싶었어. 0.1 사가지고 10% 먹으면 뭐해? 그러니까 단타하는 사람들은 절대 분할 안 해. 분산도 안 해. 왜냐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 내가 5종목을 분산했더니, 내가 열심히 신경 써서 했더니 한 종목이 5% 있는데 나머지 4종목이 내려. 기분 나빠. 그러면 4종목 다 팔아가 한 종목으로 몰고 가는 거야. 분산 투자와 분할 매매 안 하는 사람들은 곧 누구다? 몰빵 투자, 단타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딱 맞아요. 그런데 단타는 돈을 벌 수 있다? 구조적으로 못 벌어요. 단타가 왜 돈 못 버는지 잠깐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투자자들이 단타, 스캘핑, 차트 매매 이런 거 하는데요. 유수 한 줄에 왔다 갔다, 주가가 왔다 갔다 거리고, 수급, 매일매일 수급에 따라 주가가 너무 많이 움직여지게 되고, 변동성, 매일 변동성 생기죠. 주가의 변동성. 이 세 가지를 다 맞춰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왜 어렵느냐? 여러 그분들보다 훨씬 빠른 주체들이 있어요. 알고리즘 트레이딩하는, AI 트레이딩하는 분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호가를 장악해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보다가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업 투자가 돈 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업 투자도 돈 많이 번 사람 있고 잃는 사람인데, 단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깡통 찼어요. 초고속 거래하는 시스템들이 도입되어 있어요. 가령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자 중에 우리 국내에 있는 증권사 법인부의 외국계 데스크에 주문을 내 가지고 매매를 체결시키는 분들도 있고요. DMA 계좌라고 그래서 홍콩에서 직접 우리가 HTS 하듯이 직접 주문 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AI가 도입돼 가지고 0.01초라도 더 빠르게 주문 내는 그런 시스템을 증권사가 제공해 주고 수수료 받고, 이런 구조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단타가 쉬울까요? 그분들이 팔고 싶을 때 그분들이 먼저 팔아. 그렇죠. 그리고 또 기간의 트레이드들이 있어요. 우리 금투의 고유 계정으로 잡히는 거기에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일하고 있어요. 아주 젊은 분들이, 오직 이분들은 그냥 차트만 봐요. 단기 트레이딩 이런 것만. 그래가지고 조금씩 모아가지고 1년에 몇억 벌었어요. 이래가지고 성과 보수로 얼마 받아가고 막 그래요. 요즘 가끔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요즘은 그런 뉴스는 없는데 주로 IB 쪽에 많이 그러는데, 증권사 사장 보다가 직원이 월급을 더 많이 받아가. 다 그런 거예요. 원래는 채권 하시는 분이 돈 많이 벌었다고. 아마 그 채권 하시는 분은 뭘로 돈 벌었을까? 제 생각에 채권 받은 중개 수수료로 번 게 아니라 채권 선물로 또 귀신같이 단타를 했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보다가 전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보다 IT에 지원을 받는 분들이, 이분들이 더 돈을 더 많이 벌고 갈 수 있는 그 구조에 있다는 거예요. 또 단타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수수료 나가죠. 그죠? 거래 횟수 많으면 여러분 수수료 나간다고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돼요. 개인 투자 단타하면. 그런데도 끊임없이 하시는데, 왜냐? 이제 도박하는 심리랑 똑같은데, 그날 정산 끝. 저녁에 아이고 행복하게 아이고 나 오늘 잃어도 이걸로 끝. 따도 이걸로 아이고 먹었네, 이렇게 하니. 빨리빨리 이제 모든 걸 완결시킬 수 있다는 그 유혹, 결과가 빨리빨리 나오니까 이제 그런 유혹에 이제 빠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돈을 못 벌죠.
투자는요, 기업이 보는 이익을 나의 이익으로 옮겨오는 절차예요.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증가를 나의 자산의 증가로 이전시켜오는 절차예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 둘 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분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분들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매로 성공 못 하십니다. 진짜 못 합니다. 제발 적선에 매매 많이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분산하시고 분할하시고 좋은 시간, 그러니까 참는 인내의 시간, 그리고 또 좋은 투자 정보의 습득 이런 거에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대한민국 시장이 자금 조달자를 위한 시장에서 투자자를 위한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제발 적선에 그런 단타, 매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시간에 기대서 대박 내는 그런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좋은 기업을 찾고 시간을 여러분의 친구로 만들고 그 기업의 성장과 함께 가는, 그게 여러분 대박 내는 길입니다. 그러려면 너무 차트 보지 마시고 너무 수급 보지 마시고 너무 트레이딩 마인드에 빠지지 마시기를. 그러려면 저절로 분할 매수, 분산 투자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분산 투자하신 분들은 전쟁이 날 때 방산주가 올라서 심리적 안정감을 줬죠, 그죠? 분산하시면 심리적 안정감도 생깁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Don't wait for me, honey. Don't